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사랑 작가 TV의 김사랑입니다. 자, 이재명의 그림자, 자, 이재명의 실세, 김현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즘 국감에 출연하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좀 핫해진 인물이죠. 저는 김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김현지 다루다가 또 우리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자, 김현지는 간단하게는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자, 이 파일 삭제를 지시를 했었죠. 김여경의 내조를 하고 있는 이 배소연에게 자, 파일이나 이런 거를 다 인멸해라. 파일 지우고 가라. 하드를 교체해라. 이러면서 배소연에게 명령을 지시를 했죠. 이 법카 사건을 엎으려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이 김현지가 요즘 대두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것 같아요. 자, 오죽해요. 이 박수영 국회의원이 이름도 성도 재산도 뭐 가족 관계도 알 수 없는 김현지에 대해서 자, 고위공직자는 재산뿐 아니라 신상 정보도 공개하는 김현지 방지법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이도 비공개, 학력도 비공개, 경력도 비공개, 국정감사 출석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 자, 국감을 앞두고 김현지를 빼주는 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나타내고 있죠. 자, 그림자 실세, 부속실장으로 보직 변경을 했다. 당신은 누구냐?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김현지가 어떤 인물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좀 보여주세요. 자, 이게 그 핫하게 나온 거죠. 와이프도 아니고, 자, 김현지는 이재명이 변호사 시절, 말 그대로 변호사 시절이에요. 변호사 시절에 성공보수를 대신 챙겨간 인물이다. 그리고 당시, 자, 변호인은 현 유엔 대사다. 이렇게 나왔죠. 이게 좀 올려봐 주세요. 이거 좀 내용이 좀 심각하더라고 보니까. 자, 이재명 대통령이 자, 그 시장에 당선되기 전, 자, 자, 이게 변호사 시절에 자신이 받아야지 될 성공 보수를 김 실장이 대신 받도록 권리까지 넘겨준 건데, 자, 그 관계, 자신이 받아야지 될 성공 보수를 김현지한테 넘겨준다. 이건 굉장히 좀 보통 관계는 아닌 거죠. 자, 변호사 시절, 자, 이재명 변호사가 받아야지 될 성공 보수를 자, 받아야 할 수임료하고 수임료와 성공 보수까지 받을 권리를 넘겨줬던 사실이 확인이 된 거죠. 이거 자, 2억 원의 빚을 둘러싼 개인 간 소송에서 채권자 법률 대리인으로 나섰던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의뢰인을 상대로 자, 변호사 비용 청구 소송에 나섰는데 본인 대신 수임료를 받을 당사자로 자, 김현지를 지정했다. 이렇게 됐죠. 좀 올려봐 주세요. 화면을. 자, 그래서 당시 아주 오래전이죠. 그때 재판에서 이겨 대통령 대신 2천만 원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당시 그 소송 대리인은 이재명의 연수원 동기인 차지훈, 지금 현 유엔 주재 대사죠. 이제 자, 변호사가 자신의 성공보수 채권을 법조인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었는데 자, TV조선이 김 실장에게 당시 수임료 채권을 양도받은 경위에 대해 물었지만 답하지 않고 있다. 이 정도로. 자, 이런 거를 지금 넘겨줄 정도의 관계다. 그럼 어떤 관계냐? 예,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과 김현지의 관계는 굉장히 20, 30년 된 관계입니다. 이재명이 성남에서 조그마한 시민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 모임의 회장이 이재명이고 또 당시 거기에 이제 사무국장이 김현지였었죠. 그리고 거기에 그 법률 상담은 이재명이 하고 요런 그리고 회계 상담은 이재선 씨가 할 정도로 형제간의 우애도 좋았었죠. 그리고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되고 나서 이재명 시장을 비판하는 현직 시의원들을 향해 가지고 괴문자 3만 3천 건을 날렸죠. 안 좋은 그런 괴 문자를 3만 3천 건을 이제 당시에
불특정 다수들에게 보냈었죠. 피해자 중에 한 명인 이덕수 시의원이죠. 그래서 이게 2013년 기사입니다. 자, 이덕수 성남시 의회 의원이 자, 이재명 성남시장 측근 K모 씨가 지금 김현지죠. 자, 이재명 시장의 측근 K모 씨가 대량의 괴문자 33,000건을 발송한 거에 대해서 자, 이재명이 직접 감사를 해라 이렇게까지 했었죠. 좀 올려봐 주세요. 자, 그러면서 자, 시장의 가장 핵심, 이때도 가장 다들 시의원들도 시장의 가장 핵심 측근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었죠. 자, 그리고 시에서 예산을 받아 운영하는 NGO 단체.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고 나서 이재명 시장실 바로 옆에 의제 21이라고 하는 또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김현지가 있었죠. 그래서 자, 그리고 그 김현지가 받은 시의 예산은 총 18억에 달하죠. 어떻게 시에서 시 예산을 받아 운영하는 NGO 단체가 자, 그런 괴문자를 보낼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 괴문자를 불특정 다수들한테 보냈는데 자, 이거 어떻게 개인 정보를 수집하게 된 경위, 불법 괴문자 발송한 사유, 자, 수만 건의 발송을 이 대금의 결제를 주최한 당사자,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보내졌을 때 개인정보 수집, 자,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를 밝혀라라고 했지만 이 당시도 밝혀지지 않고 또 경찰 조사로 인해서 본인님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 드러났을 때 와서 사과하고 뭐 그만둘 것 같이 하고서는 그만두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좀 올려봐 주세요. 이 사건이 이재명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다 할 수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실제 이 괴문자를 보낸 사건으로 인해서 본인이 이제 독박 쓰고 이재명한테 더 이상 조사가 가지 않게 했죠. 자, 이재명 시장 집무실 옆 사무실에 입주해 있는 성남 제21 자, 그 의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서 김현지의 컴퓨터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김현지는 굉장히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인 거죠. 괴문자를 33,000건을 새벽 6시에 발송을 했다고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안 걸릴 줄 알았겠지만 한번 걸려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일할 때는 아마 증거인멸에 앞장을 서고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아까 복화. 이런 압수수색을 펼쳐서 당시 실제 벌금까지 나왔고 이 벌금을 또 이재명이 있었던 변호사에서 또 이거를 또 변호를 해줬었죠. 예, 다음 것도요. 성남시장 괴문자 사건.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한테 아주 강하게 반발했었던 이덕수 시 의원이 많이 꼬았는지. 예. 본인이 몸담고 있는 시민단체에서 그 시민단체 컴퓨터로 약 33,000명한테 괴문자가 보냅니다. 이 사람 성추행했어요. 왜 이렇게 자세히 알아요? 이렇게. 그래서 명예훼손인가 모욕죄도 아마 벌금 150만 원인가 200만 원 받았을 거예요. 와. 그 사람이 김현지 씨입니다. 와. 자, 요 김현지 씨. 자, 이재명을 대신해서 이재명을 비판하고 있는 당시 척을 두고 있는 시의원들에게 시의원들 비방하는 문자를 33,000건을 보낸 거죠. 그리고 또 김현지에 대해서 한번 또 CBS에서도 방송한 게 있어요. 자, 보세요. 그쪽에 사람들한테 들은 거예요. 흡연을 한다고 해요. 예. 김현지 비서관이. 예. 근데 김현지 비서관이 말이 거의 없대요. 그래서 김현지 비서관의 눈도장을 찍기 위해 안 피던 담배를 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계속 눈을 마주치고 뭐 이게 흡연한 자리에서의 또 이 네트워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뒷얘기 에피소드예요. 네, 진짜로 근데 그 정도로 네. 김현지의 파워가 세다라는 거가 지금 뭐 다 자. 자탄 아니고 어쨌든 다 인정하는. 자, 김현지가 지금 자, 담배를 핀다는 소문이 있어서 김현지한테 잘 보이려고 담배를 끊었던 사람들도 담배를 피우면서 알짱거린다. 그 정도한 실세라는 거죠. 눈도장이라도 찍으려고요. 그러면 김현지의 별명은 무언가? 자, 김현지와 가까운 이 김지호가 털어놨는데 김현지의 별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어떤 조직 내 레드팀 역할을 확실히 하시는 분이에요. 저희끼리는 막 제초제라고 놀리기도 하는데 그분이 지나가면 다 죽어 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자, 요거 보세요. 성비리나 자, 예. 그다음에 어떤 그런 갑질 그리고 자, 요거 좀 내려주세요. 그런 사람이 다 오잖아요. 자, 우리끼리는
자, 요게 김지호는 이재명 라인이죠. 여기 대변인까지 했었던 김지호는 자기들끼리는 김현지를 제초제라고 불리운다. 자, 제초제라고 불리우는 김현지입니다. 담배를 피운다는 소문이 있는 김현지. 그리고 자기들끼리는 어떤 해결을 다 척척척척하는, 그리고 이 제초제라고 불리운다. 자, 별명이 자기들끼리 제초제라고 불려요. 다음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실세 중에 실세라는 거죠. 자, 이재선 씨가 예전에 2017년도에 글을 썼었습니다. 글을 썼는데, 자, 여기에 여기 니르바나가 나와요. 니르바나. 여기 김현지가 나오고요. 예. 내가 보수 정당이 만약에 들어서게 된다면, 자, 김현지, 니르바나, 자, 요런 애들, 너희들 죄를 알리고 죄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할 때 이 김현지하고 니르바나가 나옵니다. 그만큼 이재선 씨를 괴롭혔던 인물이죠. 이재선 씨가 자기를 괴롭혔던 인물 중에 김현지와 니르바나를 얘기를 했는데, 자, 이 니르바나가 누구냐? 이재선 씨가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다음 것도요. 자, 이재선 씨가 쭉 의문점, 이재명 쪽에 의문점을 자, 자기 블로그에다가 써놨는데, 자, 119번째요. 119번째 질문이에요. 의제 21의 사무국장이 김현지다. 자, 김현지가 니르바나인 것으로 나는 알고 있다. 김현지가 니르바나인 것으로 알고 있다. 자, 김현지가 무슨 전문성으로 성남시의 높은 자리에 취직했느냐. 자, 그리고 자, 이재명과 어떤 관계이냐. 자, 이재선 씨, 이재명의 형, 돌아가신 고 이재선 씨가 이재명과 어떤 관계이냐. 자, 성공 보수까지 챙겨간 사이죠. 자, 듣기로는 어려울 때 현금 받으러 적에게 오면서 질질 울었다는데 사실인가? 이 어려웠을 때라는 것은 아마 이재명이 어려웠을 때인 것 같아요. 자, 어려웠을 때 현금 받으러 적한테도 오면서 질질 울면서, 자, 이재명 씨가 어렵다고 질질 울었다는데 사실이냐? 자, 그리고 이재명과 어떤 관계냐? 자, 김현지가 니르바나인 것으로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김현지가 니르바나인 것 같다. 이 니르바나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것도요. 자, 이재명 시장이, 자, 이거 2012년 시장 시절이죠. 자, 이 니르바나, 이재명 시장과 니르바나는 굉장히 친해요. 자, 생일 축하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죠. 이재선 씨가 니르바나가 나는 김현지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시장이 생일을 알 정도로 친한 니르바나에게 생일 축하한다. 이렇게 됐죠. 다음 것도요. 이재명이 생일까지 알 정도로 친한 관계고, 자, 이 니르바나의 닉이 뭐냐면 껌 좀 씹었던 언니예요. 껌 좀 씹었던 언니. 아까 그 CBS 방송에 그렇게 나왔죠. 김현지 씨가 담배를 피우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잘 보이려고 담배 끊었던 사람도 담배를 피우면서 김현지한테 좀 잘 보이려고 그런다는데, 담배를 피우고 껌 좀 씹었던 언니. 자, 이러면 좀 뭐가 생각이 납니까? 보통 여자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제 니르바나가 김현지라면요. 닉이 껌 좀 씹었던 언니입니다. 껌 좀 씹었던 언니. 자, 이 껌 좀 씹었던 언니가 그 이재명 시장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 시장님, 아까 우리 집 아이가 시청 앞마당에서 아는 아저씨라며 뛰어가길래 얼른 붙잡았어요. 우리 집 아들이, 자, 이재명 시장을 아는 아저씨로 생각한다. 아는 아저씨라고 뛰어가는 거 얼른 붙잡았다. 그리고 시장님, 시청에 생긴 아이사랑 놀이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거기 냉방 어떻게 안 될까요? 그래서 이 당시 자기 뭐 자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이사랑 놀이터에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으면서 시장님한테 좀 냉방 장치를 좀 해달라. 요렇게까지 했죠. 예, 다. 그리고 이재선 씨를 겨냥하는 소리를 하죠. 껌 좀 씹었던 언니 니르바나가 시장님, 이재선이라고 하는 그 이상한 분, 자, 오늘 시청에서 발견되었다. 난동 피워서 경찰이 잡아갔다는데요.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할 텐데 큰일입니다. 본인이 의사입니까? 치료를 받아라 말아 하게요. 자, 그러면서 이재명과 척을 진 우리 이재선 씨도 공격적으로 공격을 하고 난동 피웠다. 치료받아야지 된다. 이렇게까지 주고받았던 이 껌 좀 씹었던 언니입니다. 다음 것도요.
자, 그러면서 이재명도 그 아까 자, 어린이 용병기가 있는데 남자 화장실엔 어린이 변기가 왜 없을까요? 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자, 이렇게 다 질문을 하죠. 다음 것도요. 자, 어린이 변기를 해달라 이러고 TV조선에서 나왔죠. 이재명이 변호사 시절 성공 보수를 대신 챙겨갔다. 다 권리를 다 이임했었던 그 정도로 각별한 사이라는 거죠. 다음 것도요. 자, 그리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도 자, 대통령 앞자리에 앉는 예? 대통령과 나란히 마주보면서 밥을 먹는 이런 관계라는 거죠. 보통 대통령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있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다음 것도요. 자, 그리고 김현지 보직 변경설에 자, 이 국감을 피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요즘 야당의 공격이 지금 시작되고 있죠. 지금 만사 현통이다. 자, 현지한테 가면 만사가 현통이다. 현지로 통한다라는 소리가 있다고 하는 이재명 정권의 마쿠 중에 마쿠, 실세 중에 실세라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것도요. 자, 이재명이 1심 재판 때 판사가 검사 사칭권으로 수배 중이었을 적에 자, 요거는 이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검사 사칭권으로 수배 중일 때, 자, 김현지 집에 숨어 있었냐라는 질문을 했었나 봐요. 그 김은 기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되는데, 자, 모욕적인 질문이다라고 하면서 그거에 기다 아니다 여부를 그 본질을 흐트러뜨리면서 이제 모욕적인 질문이다라고만 이 답을 했다는 소문도 있어요. 네, 다음 것도요. 자, 검사 사칭권으로 수배 중일 때 왜 거기를 갔을까? 자, 이재명이 성남 모임, 자, 성남 시민 모임을 만들었을 적에, 자, 회장은 이재명, 그리고 이 사무국장이 김현지였죠. 김현지의 젊은 날입니다. 당시 김현지와 이재명이 했던 일은 뭐냐면, 현 시장, 당시 시장들을 공격하면서 판공비를 공개하라. 투명한 행정을 해라. 자, 이런 식으로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당시 시장들을 그렇게 공격을 하고 투명하게 하라. 김현지가 이런 일에 앞장을 섰었는데 정작 자신들이 시장이 되고 도지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서는 모든 거를 지금 비공개로 하고 국감에도 지금 출석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형태를 보이는 내로남불인 거죠. 다음 것도요. 자, 요게 김현지죠. 예. 촛불 모임. 자, 이 촛불 모임에 항상 참석을 했었던 이 김현지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의혹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다음 것도요. 자, 요 굉장히 좀 젊었을 때죠. 자,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을 많이 제시를 하면서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해라. 자, 권력이 사유화되는 것, 그리고 친인척의 특혜 의혹들을 자, 이거 경계를 해야지 된다라고 하면서 둘이 난리를 쳤던 두 인물입니다. 다음 것도요. 자, 그러한 김현지가 최근에 지금 최근에 그 김현지가 다음 것도요. 자, 요거 말고요. 예. 자, 아까 거요. 자, 여기 김현지가 옛날에 운영했던 성남 시민 모임 이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면 당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법률 상담은 이재명이 했었고 세무 상담은 이재선 씨가 했었고 의료 상담은 신상진이 했었죠. 자, 신상진 씨가 이재명하고 굉장히 친해서 성남 시민 모임을 같이 했었던 사이죠. 그래서 그런가 이재명 씨가 신상진 시장을 공격하거나 신상진 시장이 자, 이재명을 공격하는 모습은 거의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이재선 씨도 있었지만 이재선 씨는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되고 나서 이 가짜 모라토리움을 하면서 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틀어지면서 이때부터 전쟁이 시작됐었던 거죠. 다음 것도요. 자, 우리 이재선 씨가 그러면 김현지가 니르바나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거는 뭐냐면 성남 시민 모임에 가면 니르바나라는 닉이 있어요. 쓰신 분이 니르바나인데 자, 홈페이지 주소만 만들어 놓고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으니 이렇게 찾아주신 분들께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죠. 그 다음 것도요. 자, 안녕하세요. 사무국 현지입니다. 자,
자, 니르바나가 안녕하세요 사무국 현지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 니르바나가 현지일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니르바나 니구를 보면 오래간만에 책을 읽는데 어떤 책을 읽느냐? 체게바라라는 평전을 샀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체게바라. 자, 이거 좀 요상한 책을 많이 읽죠. 또 체게바라가 또한 그 정진상의 닉이었었단 말도 있죠. 지금. 예, 다음 것도요. 그래서 자, 대통령과 30년 인연입니다. 30년. 그림자 보좌가 김여경보다 어떻게 보면 더 빠른 인연이 김여경 만나기 전부터 있었던 오래된 인연들이죠. 자, 변호사 시절에 성남 시민 모임 단체를 해서 1998년 최소한 1998년도부터 사무국장을 했을 것이다. 성남시장에 당선되고서는 인수위 간사를 했었고 경기지사가 됐을 때는 경기도청 비서관을 했었고 자, 이재명이 국회의원 됐을 때는 의원실 보좌관을 했었고 대통령이 돼서는 총무비서관을 했었죠. 자, 이재명의 어떤 뒷설거지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재명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자, 이 여자가 나타났을 경우에 뭔가 이재명한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꽁꽁 감싸주는 것이 아닌가. 자,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다음 것도요. 자, 그 박철민, 자, 국제마피아 박철민이 돈을 건넬 적에 3번 모두 자, 김현지 비서관이 받아갔다라고 하는 이제 5억 원 정도를 김현지에게 보냈다. 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이재명을 위해서 돈을 받아가는데 앞장선 것이 이제 김현지라는 사람이었었다라고 하는 폭로도 있었죠. 자, 그리고 그리고 또 이재명 시장의 그 김혜경의 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방해하는데도 굉장히 자, 앞장을 서서 왔었죠. 그리고 그 컴퓨터 기물까지 전부 다 파괴를 하게끔 하는 아주 성남 멤버 중에서도 가장 측근이죠. 예, 다음 것도요. 자, 이긴 성남시 의원이 새벽 6시 8분 시장실 옆 시민단체 사무실에서 발신자 번호 표시도 없이 33,000건의 새누리당 비방 문자를 보낸 사람이 김현지고 이 일로 벌금 150만 원 선고받았고 관련 시의원으로부터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해 손해배상 판결까지 받았죠. 그리고 김현지는 대장동 화천대유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었고 자, 김현지 정진상 등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패밀리 중에 패밀리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사퇴한 이후에는 김현지는 배소연에게 전화를 걸어 파일을 지우라,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라 라고 지시까지 했었죠. 이는 증거인멸 의혹으로 연결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김현지의 뒤를 이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임명된 윤기천 실장 또한 성남 멤버다 이렇게 됐죠. 다음 것도요. 자, 지금 기재부의 예산 편성권이 대통령실로 이제 넘어갔죠. 실제 그렇다면 김현지가 우리의 세금, 국가 예산을 주무른다는 소리가 아니겠느냐. 자, 김현지 총무비서관, 대통령실 인사 예산을 주도해 왔다. 그리고 우리 하필이면 기재부의 예산 편성권이 대통령실로 이제 넘어간 마당에 김현지의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김현지 사건이 지금 대두가 되고 나서 갑자기 김혜경이 자, 이석증으로 한일 정상회담에 불참했다라고 하는 희한한 기사가 나왔는데 자, 이석증으로 한일 정상회담에 불참을 한다. 이게 김현지하고는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식이죠. 자, 갑자기 김현지가 대두되고 나서 이석증으로 지금 한일 정상회담에 출석을 회담에 불참을 하고 있는 김혜경이죠. 다음 것도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하게 지금 감싸주려고 하냐면 국감 회피용이 아니냐. 자, 김현지를 돌연 보직을 변경을 해서 자, 국감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지금 보직을 변경까지 해줬죠.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자, 이 부속실장은 국감 출석에 의무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 그림자 실세 드러내기가 두려워서 김현지를 이렇게 꽁꽁 감싸는 것이냐.
자, 이렇게 지금 이런 의혹까지 나오죠. 김현지가 도대체 뭐길래 변호사 시절부터 이게 뭐 결혼하기 전이었을 것 같아요. 변호사 시절부터 김현지에게 성공보수까지 다 챙겨가게끔 자신의 성공보수까지를 다 챙겨가게 한다. 이런 변호사 사무실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네요. 예, 다음 것도요. 자, 뭐 변호사가 챙겨가는 게 아니라 자, 참 특이하죠. 자,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출석을 막기 위해 일 부속실장으로 인사 임명을 자, 감행했는데 대체 무슨 흑막이냐? 대통령 총무비서관이 30년간 어느 정부에서도 예외 없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 앞에 검증을 받아왔었는데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무너뜨린다. 자,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이 대통령실의 실세는 조직 개편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피신시키는데 김현지 비서관은 다른 어떤 자리로 옮기더라도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해라. 이렇게 얘기죠. 아마 이재명의 뭐 사소한 거, 어떤 뭐 비밀스러운 거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김현지가 아닌가. 지금 이런 의혹까지 있는 상태인데, 자, 김현지 앞으로도 계속 이 폭풍이 계속 불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도 갑자기 김현지를 언급하는 방송을 했더니 하여튼 뭐 희한한 뭐 경고 같은 게 지금 날라오고 지금 난리인데 지금 김현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추적을 해야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요즘 이 성남 사건을 파헤칠 적마다 신변의 위협을 많이 느껴요. 자, 이러다 내가 진짜 어느 날 훅 가는 거 아닌가 걱정이 많아요. 지금 제가 뭐 방송을 해도 하는 게 목숨 내걸고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자, 이러다가 어느 날 내가 사라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까지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좀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좀 저를 많이 응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힘듭니다. 자, 고통스럽고요. 감사합니다.